카페 안 수십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원두값이 비싼데 계산 가능하세요? 매니저의 말이 떨어지자 카페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대는 웃음, 조롱의 웃음, 그 낡은 옷, 그 주름진 얼굴, 모두가 이 노인을 판단했습니다. 한순간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지, 이 노인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모욕이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인지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70살이죠. 인천 항구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어릴 적 이 항구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활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 동네를 사랑했거든요.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그 이후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길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오랜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산 낡은 재킷을 입고 거리에 나갑니다. 이 재킷은 10해가 넘었습니다. 곳곳이 헤어지고 벗겨져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것만 입습니다. 버튼 하나가 떨어져 있고 주머니 하나가 터져 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 이름은 신문에 자주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원했거든요. 조용한 삶을 원했던 거죠. 지금 그 회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바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 한두 번 만났을 것입니다. 전화로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을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그들은 바빴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더욱 멀어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저는 항상 같은 목적지를 향합니다. 목 근처의 낡은 카페. 이곳은 제가 50년 동안 다닌 자리입니다. 어떤 해는 카페 주인이 바뀌었고 어떤 해는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으로 항구가 보이는 그 자리가 여전히 저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손님은 적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잡버리겠죠. 커피 한 잔 주세요. 단순한 주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말로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저를 바라봤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어르신, 이런 곳이 어울릴까요? 요즘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닌가요? 저기 길 건너 노인정이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불친절이 아닌 거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양, 뭔가를 더럽히는 존재인 양. 저는 말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긴 세월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 짓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며 이 낡은 카페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구석진 테이블들,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창가에 빨래를 널어둔 모습까지 이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선 갈매기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솟았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묵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반세기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이 갑자기 부정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뒷덜미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뭔가 다를 것 같다고.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려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긴 밤을 뒤척였습니다. 어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 잔의 커피 때문에 왜 하루 종일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같은 낡은 재킷이 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입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선물해 주신 옷들이 옷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결국 같은 낡은 옷들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 이경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경호는 요즘 커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전화해서 좋은 원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오랫동안 커피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좋은 원두 고르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그 카페,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더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 반, 카페는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제의 젊은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매니저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원두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수십 가지의 원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 좋은 원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50년을 커피와 함께한 사람의 눈으로 저기 그 에티오피아 원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한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가격 태그가 보였습니다.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요즘 원두치고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 낡은 재킷,
구겨진 바지, 낡은 운동화까지 시선이 모두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원두값이 비싼데 계산 가능하세요? 한 봉지가 꽤 나가거든요.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말을 걸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니, 거지보다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대는 웃음.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상처였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공개적이었습니다.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긴 세월 침묵으로 많은 것을 이겨왔듯이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만 주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얼굴도 진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매니저는 뭔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분노하거나 항의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반응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커피요. 매니저가 잠시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가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팔을 테이블 아래 감춰 숨겼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군가 더 웃을까봐. 커피가 나왔습니다. 값싼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2번, 연속으로 2번.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창밖의 항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내렸고 누군가는 짐을 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낡은 카페에 앉아 마시지 않는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철렁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찾아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낡은 얼굴, 이 늙은 얼굴, 이 얼굴이 정말 내 것인가?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시작은 아닐까? 혹시 이게 뭔가 더 큰 일의 신호는 아닐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남겨간 낡은 스마트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손주가 기숙사 가면서 놓고 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커피 카페, SNS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자 여러 영상들이 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가짜 부자 노인, 카페에서 생떼 떨다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제의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제가 매니저와 나눴던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원두값이 비싼데 계산 가능하세요? 화면 속에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의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영상은 70초 정도였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매니저가 비웃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제 얼굴. 분명히 제 얼굴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얼굴은 모두가 알 수 있게. 조회수는 이미 12만을 넘어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눌렀습니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요즘 노인들 왜 저래? 자존심 상하면 가지 말지. 진짜 민폐. 카페 직원 존경함. 잘 대처했다. 이런 거 봐야 하나. 다시는 그 카페 안 간다. 나이 들면 인간답지 못해지나 봐. 존나 웃기네. 가짜 부자면 왜 카페를 가? 어르신 진짜 악질인데 카메라는 왜 켜놨대? 아, 미쳤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모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천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 생각이 계속 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봤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노인 혼자 자존심 잃은 거지. 왜 사회가 문제인 척해? 이 영상 본 사람 손 들어봐. 다신 그 카페 가지 말자. 응, 나도. 저런 노인 때문에 카페 직원까지 욕먹고. 진짜 노인 혐오하게 만드네. 댓글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저는 악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내가 프랜차이즈 창립자라는 것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의 창립자 김도연입니다. 이 영상은.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다시 껐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인터넷에서, 이 상황에서, 이미 낙인이 찍혀버린 이 순간에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시. 경호가 받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울렸습니다. 경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SNS에 올라갔다. 뭔가 잘못되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영상은 이미 100만이 훨씬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2시, 2분, 2초를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아직도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조회수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이 댓글 아래에도 비난의 물결이 쏟아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뻔뻔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댓글을 지웠습니다. 밤새 삭제했던 댓글들, 저장했던 댓글들, 마시려고 했던 커피,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항구도 거리도 모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 역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여전히 어둠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딸이라고 떴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딸. 타임존 상 밤중이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응, 딸이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상이 아버지예요? 한국 뉴스 사이트에 떴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아버지 얼굴이 나와 있어요? 딸이 연신 물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응, 들려.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뭐를 잘못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배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아, 아버지는 뭘 잘못했을까? 뭐라고요? 겉으로만 봐서 그런 거야. 겉모습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게 뭐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제발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엄마는 뭐 하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웃음. 엄마는 3년 전에 가셨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밤과 한국의 오후가 한 선 위에서 만나는 순간. 아버지, 전 뭘 해야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해. 이건 말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나는 젊은 날을 생각했습니다. 35살. 아무것도 없던 그때 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목재로 만든 테이블, 낡은 의자들, 손으로 볶은 원두. 그때 우리의 꿈이 뭐였죠?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쌍꺼풀처럼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그것이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로 수천 개의 점포, 수만 명의 직원, 수백만 명의 고객, 모두 그 따뜻한 한 잔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낡은 옷, 주름진 얼굴, 늙은 손, 가난해 보이는 모습,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무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누구야? 세상이 묻습니다. 너 뭐해? 세상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직 겉만 봅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습니다. 가난한 노인이구나. 무례한 사람이구나. 민폐를 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창문을 세게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가난한 노인이야. 무례한 사람이야. 민폐를 주는 사람이야. 그럼 됐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모욕을, 모든 절망을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떤 때는 크게 몸을 구부려가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울음이 멎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입술은 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세상이 모르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해. 그리고 누군지 알려줄 거야. 나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약간의 분노, 조금의 분노가 아닌 정당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 뭔가를 해야 해. 뭔가를. 창밖의 항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갖지 않았습니다. 눈이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해야 할 것들이, 말해야 할 것들이, 한 잔의 커피 때문에 시작된 모욕. 그것이 이제 불이 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놨습니다. 다시 들었다 놨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매우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 인천의 허름한 다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방 주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웃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방 주인이라면 내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봐요. 뭔가 슬픈 표정 아니에요?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그런데 아내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놨습니다. 공짜로. 할머니, 커피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 노인은 놀란 듯 커피를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내는 그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랬어? 돈도 없는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꿨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더 많은 커피로, 더 많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모두 그 한 잔의 따뜻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어난 일은 뭡니까?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이 더 이상 따뜻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의 척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나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늙은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가르침이, 그 초심이,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주던 그 따뜻함, 그것을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것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의 항구 근처 그 낡은 카페 건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문부터 퍼졌습니다. 건물이 새 주인에게 매각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건물 전체를 사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매니저는 불안해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할까?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벽이 헐렸습니다. 낡은 시설들이 제거됐습니다. 새로운 재료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재, 조명, 가구들. 건축 기간은 정확히 2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그 카페의 정체성이었던 간판이, 50년 동안 항구를 내려다보던 그 간판이 서서히 벗겨졌습니다. 직원들은 창밖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매니저도, 젊은 직원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마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으로. 그리고 새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값.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자리. 매니저는 그 간판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입니다. 새로 단장된 카페는 깨끗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은 깨끗함이었습니다. 낡은 의자들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창가였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카페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흰색 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앞치마. 직원 복장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재킷은 벗겨져 있었고
손에는 깔끔한 타올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김도연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정의로움이.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네, 저입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어제까지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이제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자리 말입니다. 젊은 직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그때 네, 제가 맞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연의 질문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일하거나 떠나거나.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자꾸만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도연은 매니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입고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은 타올로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 완료입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문을 밀어 젖혔습니다. 항구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첫 손님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도연처럼 낡은 옷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여기 예전 카페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테이블 앉으세요. 커피는 제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뒤에서 매니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원두를 갈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30년 전처럼.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듯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잔에 담았습니다. 받침 접시에 놓았습니다. 여기요. 따뜻한 커피입니다. 도연은 웃음을 지으며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그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의연하게. 그리고 그 항구 옆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값, 누구에게나 따뜻한 자리. 그것이 바로 도연이 원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새 카페가 문을 연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의 항구 근처. 커피 한 잔 값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건물에서 새로 시작한 카페. 그리고 그곳의 사장인 낡은 옷을 입은 노인. SNS에서는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기 커피 맛 진짜 좋아요. 할아버지 직원이 하나하나 챙겨주심. 처음 본 이 정도 성의.
인생 첫 커피값을 느꼈어요. 댓글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카페 입구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커피 한 잔값 채용 공고, 위치 인천 항구 근처, 모집 정규직 카페 스태프 2명, 조건 특별 없음,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문의 위 주소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예전 카페에서 도연을 무례하게 대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면접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직원은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재킷이 없었고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저희 카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 뜨는 카페라고 들었습니다. 커피도 맛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럼 일을 할 때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젊은 직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대해야죠. 잘 대한다는 것이 뭘까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존중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이 나오자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존중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면접은 10분 정도 더 계속됐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단지 왜 일을 하고 싶은가와 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였습니다. 면접을 마친 젊은 직원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혹시 이전에 다른 카페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네. 근처 카페에서 그곳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급여는 평균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합격이라는 뜻인가요? 네, 합격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직원과 함께 다른 젊은이도 채용됐습니다. 예전 카페의 매니저가 추천한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연을 조롱하던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원두의 특징, 추출 방법, 손님 맞이하는 법, 모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직원들이 제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첫 번째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카페의 건물주가 누군지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이라는 이름도 조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두 번째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네, 맞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롱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두 젊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직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직원이 눈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건지. 두 번째 직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을 매니저와 다르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배우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앞에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너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리고 생각이 부족했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 너희는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나갔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커피는 누구에게나 같은 값입니다. 비싸든 싸든 좋은 커피든 나쁜 커피든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옷이 나쁘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존엄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제 넌 그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손님을 대할 때 그것을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직원이 허리를 굽혀 감사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어깨에 손을 놨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 거니까요. 그 순간 카페 안에서 들렸던 모든 조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모욕이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항구에는 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의연하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커피 한 잔 값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도연은 깨어납니다. 오래된 습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앞치마를 챙깁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같은 주름입니다. 같은 늙음입니다. 그런데 눈빛이 다릅니다. 카페로 향합니다. 인천 항구 근처 커피 한 잔 값 문을 엽니다. 손으로 천천히 밀어 젖힙니다. 항구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신선한 공기가 카페를 채웁니다.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연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원두를 확인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아침 7시 직원들이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젊은이들이 인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너희들. 도연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침 9시 카페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비싼 시계가 손목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같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커피를 원하세요? 그 손님은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받았습니다. 정성 있게 내려진 커피였습니다. 조금 후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겨울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도연은 같은 인사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날씨네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따뜻하네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 물론입니다.
좋은 원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할머니를 창가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몇 분 후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정성은 오래 받아본 적 없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모든 손님은 존귀하니까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점심때는 회사원들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온 직장인도 있었고 친구들과 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같은 미소를 받았습니다. 같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점점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진짜 대단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손님 하나하나를 챙기는 모습이, 커피값이 저 정도인데 이 정도 성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댓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한 손님이 마시던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테이블에서 웃고 있는 손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다방에서 그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네던 그 모습, 도연의 눈이 축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도연은 직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나요? 이 카페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직원들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한 잔의 커피처럼 따뜻하게 남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한 잔의 따뜻함처럼.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항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별빛이 수면 위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카페 안에 남았습니다. 창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피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따뜻함이었습니다. 몸을 감싸는 이 따뜻함, 마음을 채우는 이 따뜻함. 도연은 웃었습니다. 세상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그 안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창밖의 항구에는 새로운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계속 항해하는 배들처럼 도연도 계속 항해할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